2021년 5월 4일 화요일, 폭풍우를 뚫고 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번개를 맞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날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살던 37세 남성 앙리 체라미는 오전 일찍부터 집을 나와 이동을 하고 있었고, 잠시 후 도로 옆으로 숲이 우거진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 해당 지역에는 강한 폭풍우가 몰려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기다 몇 초에 한 번씩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행을 하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체라미는 어느 순간 유독 가깝게 느껴지는 번개를 목격하였고, 이에 놀라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한 뒤 바깥 상황을 확인하는데, 그런데 이때 갑자기 차량 지붕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나무가 차량을 덮쳤다. 화들짝 놀라 주변을 살펴본 그는 자신의 얼굴 바로 옆에 반으로 잘린 거대한 나뭇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한 듯 두 개의 통나무가 자신의 얼굴을 가운데에 두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무가 무너지면서 전선을 건드린 듯 주변에서는 전선이 터지며 불꽃이 튀기는 게 보였는데, 하지만 그는 차량이 나무에 눌려 있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구조를 기다린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조경사무리가 해당 도로에 나타났고, 그들은 구급대에 신고를 한 뒤 그가 차량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이후 구출된 체라미의 상태는 약간의 상처와 찰과상만 있을 뿐 온전한 상태였다. 그런데 사실 앙리 체라미는 이번 사고 외에도 인생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경험이 있었다. 번개 맞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16년 전인 2005년의 어느 날, 그는 개인 일정으로 급히 집을 나서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의 집이 있던 뉴올리언스 지역에는 초강력 허리케인인 카트리나가 상륙하였고, 이로 인해 약 18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운 좋게 이를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그로부터 6년 후인 2011년에도 그는 자신이 살던 엘라베마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3일 후 체라미가 살던 마을은 강력한 토네이도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고, 그로 인해 64명이 사망하고 1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는 이번에도 운이 좋게 무사할 수 있었다. 한편 나무에 의해 차량이 모두 부서진 앙리 체라미는 자신의 차량과 당시 차량에 실려있던 학교 장비를 복구하기 위해 고펀드미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현재 목표액인 4,000달러 중 3,000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12월 17일 일요일, 각자의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던 한 커플이 같은 날 동시에 추락하는 사고를 겪게 된다. 이날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인 토리노 근처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30세 남성 스테파노 피릴리와 22세 여성 안토니에타 데마시가 있었다. 그들은 연인 관계로 잠시 후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경비행기에 탑승하였고, 이때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신은 아직 약속 시간까지 많은 여유가 남아있던 때로, 이에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구경한 뒤 목적지로 이동하기로 한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두 대의 비행기는 다시 목적지인 사보나라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 기술을 돌렸는데, 그런데 이때 주변은 갑자기 피어오르기 시작한 안개로 시야가 제한되고 있었다.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자 조종사는 우선 비행기가 처음 이륙했던 장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시야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렇게 잠시 후 비행기는 무언가에 걸린 듯 충격이 발생하더니 그대로 초원으로 추락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스테파노 피릴리는 별 피해 없이 멀쩡한 상태였고, 이에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비행기 조종사를 밖으로 꺼낸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분 후 다른 비행기에 탑승해 먼 거리에 있던 여자친구 안토니에타 데마시 또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 사고를 겪게 된다. 그녀의 비행기 또한 앞서 스테파노의 비행기와 동일하게 시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서 추락하게 된 것으로, 놀랍게도 그녀 또한 골반에 약간의 부상을 당한 것 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두 명의 조종사도 경미한 부상만 입은 상태로 이후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전원 모두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 사실 이날의 비행은 안토니에타의 인생 첫 비행 경험으로, 사고 이후 그녀는 첫 비행이 마지막 비행이 될 뻔했다면서도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사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2020년 10월, 기차 선로 옆을 걷던 한 남자가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인도 델리의 난글로이에 살던 45세 남성 라지 쿠마르는 이날 외출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평소처럼 자전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동네 근처에 있던 기차역을 지나게 되었고, 먼 거리에서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 듯 역에는 도착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선로 옆을 달리다 실수로 미끄러진 쿠마르는 그대로 선로 위로 쓰러지고 만다. 그런데 그는 넘어짐과 동시에 다리에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 통증이 심한 듯 쩔뚝거리며 급히 선로를 벗어나려 하는데, 이때 자전거가 선로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쿠마르는 그것을 잡아당겨 치우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그 순간 달려오던 기차가 그대로 자전거를 덮쳤고 그와 동시에 자전거를 잡아당기고 있던 쿠마르 또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당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결국 양팔을 잃게 되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쿠마르는 수술을 무사히 마친 후 재활을 이어갔고 양팔에 보철물을 달아 없어진 팔을 대신에 사용하려 했지만 의학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던 중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미나메타라는 여성으로부터 팔을 기증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듣게 된다. 결국 그는 사고를 당한 지 약 4년이 지난 2024년 1월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를 위해 병원에는 이름이 알려진 성형외과 박사를 비롯해 실력 있는 많은 외과 전문의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렇게 장장 12시간 동안 쿠마르의 동맥, 근육, 힘줄, 그리고 신경 등을 기증받은 팔에 연결한 끝에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쿠마르는 수술 약 2개월 후인 3월 7일에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고, 손의 감각을 완전히 느끼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것이며 평생 면역 억제제와 기타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지만 다시 팔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쿠마르가 이식받은 팔은 여성의 팔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팔에서 쿠마르의 털이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놀이기구에 탑승하고 있던 한 소녀가 갑자기 비상 탈출을 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날 호주 퀸즐랜드의 드림월드 테마파크인 킬코이쇼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방문을 한 상태로, 그 중에는 당시 12살이었던 홀리 브라운이라는 소녀와 그의 친구 아바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 잠시 후 테마파크에 입장한 소녀들은 한 놀이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이 유독 관심을 보인 놀이기구는 메가드롭이라는 것으로, 기구는 40m 높이의 공중에서 시속 약 200km의 속도로 빠르게 하강하는 자유낙하 기구로 우리에게 익숙한 롯데월드의 자이로드롭과 비슷한 기구였는데, 일찍이 테마파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이미 한번 메가드롭을 탑승한 상태였지만 너무 재미있어 또 한 번 기구를 타기로 한다. 그렇게 잠시 후 기구에 탑승한 두 소녀는 안전장치를 착용한 뒤 기구가 상승하길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후 기구는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기구가 지상으로부터 약 6, 7m 높이까지 상승했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이 착용하고 있던 좌석 고정 장치가 풀려버린다. 이에 두 사람은 즉시 아래에 있던 직원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를 인지한 직원이 급히 기구를 멈추려 했지만 그 또한 당황해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브라운은 갑자기 기구에서 벗어나 지상으로 뛰어내린다. 사건 이후 브라운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며 이대로 안전장치 없이 40m 높이로 올라가서 큰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뼈가 몇 개 부러지더라도 이 높이에서 탈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한다. 결국 브라운이 탈출하고 몇 초 후 기구를 담당하던 직원은 비상 정지 버튼을 찾아 기구를 멈춰 세울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브라운의 친구인 아바 또한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는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브라운은 잠시 동안 기절을 하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깨어날 수 있었고, 오른쪽 발목뼈가 골절된 것 외에 추가 부상 없이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한편 사건 이후 해당 놀이기구를 관리하던 PNC라는 회사에서는 현장에 직원을 보내 기구에 대한 점검을 한 것 외에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브라운의 엄마인 산조는 회사 측에서 브라운의 상태를 묻는 전화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